배고픔도 감정일까? 오늘날의 과학에서 배고픔은 일종의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 설명된다. 즉, 우리는 특정한 자극에 의해 먹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가령 텅 빈 에너지 탱크나 너무 적은 체내 포도당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자극제다. 오랫동안 등산을 한 후 우리는 엄청난 허기를 느낀다. 하지만 배고픔을 불러오는 자극은 신체 활동 외에도 수없이 많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자 사진,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프레첼 냄새, 비행기가 뜨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지루함이나 시련으로 인한 괴로움 등등, 또 가끔은 호텔 뷔페 같은 음식을 보거나 사무실의 시계바늘이 12시에 가까워지면 배고픔을 느끼기도 한다. 자극의 목록은 끝이 없다. 다만 여기서는 배고픔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식품산업은 다양한 방향에서 밀려오는 배고픔을 마케팅 목표로 삼는다. TV 광고를 보면 이탈리아인 엄마가 체크무늬 식탁보에 김이 오른 토마토 소스 냄비를 올려놓는다. 냄비 안으로 싱싱한 양파와 초록색 바질이 보인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광고에 나오는 소스는 고급 재료를 썼을 리도 없고 그다지 특별한 맛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배고픔에 이러한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냄비 속의 소스의 맛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강렬한지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발동이 걸리는 것이다. 배고플 때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지요? 라며 마르스 초콜릿 광고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리고 진정되길 원한다면 스니커즈 하나를 입에 넣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기본적으로 설탕으로만 구성된 이 초콜릿바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뿐 진정한 휴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맥도날드는 우리에게 무성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보여주며 버거에 대한 갈망을 부추긴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햄버거 패티 한 장에 소 100마리에서 나온 고기가 섞여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기름에 바싹 튀긴 우육을 100% 소고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판매하는데 순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동물의 강제 이동과 도살,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를 혼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식품은 광고의 대상일 뿐 아니라 종종 조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생선 초밥이 올라간 훈제 연어는 진짜 연어가 아닌 태평양 명태로 식품업계에서 알래스카 명태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고 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학 제품인 코치닐 색소의 도움으로 명태의 흰 생선살은 밝은 분홍색으로 바뀌어 신선한 연어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 배고픔이란 감각은 그 염료가 건강에 해롭고 아이들에게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EU의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독일의 식품회사인 포포 페인코스트는 알래스카 명태 스프레드 포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인쇄했다. 이 식품은 어린이의 활동 및 주의력을 저해할 수 있다. 진짜 연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을 해칠 수 있는 염색된 연으로 만든 빵에 발라먹는 스프레드. 이것이 21세기의 식품이다. 아무리 안전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과일의 단맛이 풍부한 비타민과 숙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사과 중에서도 특히 핑크레이디 같은 달콤한 품종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벌써 옛날 이야기다. 핑크레이디에는 폴리페놀이 거의 없다고 그린피스는 경고한다. 폴리페놀은 각종 미생물과 해충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폴리페놀이 거의 없어 해충에 약한 핑크레이디에는 살충제를 뿌리지만 우리가 사과를 살 때 그 잔여물을 알아채기란 어렵다. 결국 우리는 단맛과 예쁜 색깔로 우리를 유혹하는 핑크레이디의 유혹에 넘어간다.
포장지 전면에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밀밭과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목초지, 분홍빛으로 빛나는 연어가 그려져 있지만 포화지방과 향미 증진제, 착색제 등의 성분은 암호화된 약으로 포장지 뒷면에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크기로 적혀있다. 위에 언급된 제품들은 단지 몇 개의 예시일 뿐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다른 식품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배고픔이 너무나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업자들로 인해 세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전의 모든 세대가 꿈꾸던 것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매년 전체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톤을 버릴 정도로 풍부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만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부유한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1975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3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체 성인의 39%가 과체중으로 밝혀졌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과체중 아동의 절반가량이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2000년 이후 과체중 인구가 2배로 늘었다. 이는 황당한 상황을 초래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건물에는 가뭄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배를 움켜잡고 있는 포스터가 붙어있고 세상을 위한 빵이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바로 그 옆에는 한 달에 19.90유로를 내면 러닝머신에서 여분의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헬스클럽의 광고문이 붙어있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식량 부족과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6억 9천만 명이나 된다. 또한 영양실조로 10초에 1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배고픔이란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직결되는 실존적 감정이다. 과거에는 굶주림이 지배적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반대다. 대다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먹거리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배고픔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이 먹은 나머지 지방간, 당뇨, 고혈압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 반대편 극단에는 배고픔을 병적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다. 거식증 환자 수는 지난 10년간 39%가량 증가했다. 과체중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두 현상 모두 자연적 한계가 없는 세상에서 배고픔에 대한 고대의 감각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정상 체중의 사람들에게도 배고픔은 상당히 지속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소녀와 5분의 1에 달하는 소년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15살이 되면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느낀다. 소녀의 절반이 이미 청소년기에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중 4분의 1은 이미 여러 번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오늘날 음식 조절의 문제는 상당히 큰 도전이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는 행위와 관련해 200가지 이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커피에 시럽을 넣을까? 지금 요거트를 먹을까? 오늘 구내식당의 메뉴는 뭐지? 아니면 회사 동료와 그냥 감자튀김을 먹으러 갈까? 우리 대부분은 건강한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90% 이상이 건강한 식습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고픔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초콜릿 봉지를 뜯고 나서는 다시 봉인할 수 있는 포장지를 보며 안심하고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 봉지가 빌 때까지 계속 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감자칩 봉지가 올려진 테이블을 방구석으로 밀어낸다. 풍요의 세계에서는 배고픔이 더 이상 결핍을 경고하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신호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고픔에 대한 감정을 적대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체로 이는 외모와 관련된 반응이다. 배고픔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대체로 더 깨끗한 피부 혹은 더 강한 근육에 대한 소망에서 온다.
아직도 배고픔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체중이다. 마른 몸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배고픔은 우리가 이상적인 신체를 소유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강제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엄격한 다이어트를 위한 선택의 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팔레오 다이어트나 양배추 스프와 저탄수화물, 황제 다이어트, 단백질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 끊임없는 체중 감시와 디톡스 다이어트. 하지만 지방과 설탕, 소금에 대한 갈증과 끊임없이 싸우며 몸부림치다가 지친 많은 사람이 곧 요요 현상에 시달리며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돌아간다. 식단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루려 하지만 배고픔이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힘은 간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굶주림과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에 굴복해야 할까? 아니, 그와는 정반대다.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고픔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장과 뇌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노란 스프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의사 가롱이 1700년 전에 설사병 환자에게 사람의 대변을 먹이려는 생각을 했을 당시 모든 것이 얼마나 불확실했을까.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제공한 노란 스프를 먹은 환자는 설사병이 곧바로 씻은 듯이 나았다. 오늘날 과거의 비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가 더 이상 장내 세균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부받은 대변으로 치료를 한다. 이 치료 방식은 대성공을 거두어 현재 새로운 대변 기부자에게 연간 1만 3천 달러, 약 1,500만 원의 보수를 제공하겠다는 대변은행이 생겼을 정도다.